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1차로 유튜브 댓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매수가는 19,000원이시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계속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대북주로 많이들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현대로템은 19,000원 정도의 매수 가격이시면 사실상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북 테마 쪽으로 사실 이슈가 쏠리기에는 지금은 상당 기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11월 대선이 또 코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번 19,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됐을 때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빠져나오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농심입니다. 농심은 매수가가 37만 5천 원이시고 비중이 15%이신데 계속 하락해서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7만 5천 원에 지금 15% 정도 비중.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좀 높긴 해요. 사실 그 농심이라는 기업이 정말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 어찌보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제 테마 쪽에 편승했을 때 당시 그리고 그때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다리면 분명히 주가의 상승은 다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시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어찌 보면 기다리고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심은 기다리시면 이 기업은 37만 5천 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39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실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격대로 이제 잡아드린다면 35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 정도 왔을 때 추가 매수의 메리트는 별로 없어요. 차라리 34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지 않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39만 원의 목표가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떨어져서 34만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는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평균 단가 낮추시고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는 37만 원 정도까지 보신다면 아마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 기억하셨다가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9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해서 34만 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37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BH입니다. 매수가가 23,600원이시고 비중이 10%이신데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잡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23,600원이면 사실 지금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위쪽에서 26,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26,000원의 목표 주가를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거래가 이제 발생됐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눌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중요한 건 더 한 번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래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조금 더 힘들게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눌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6,000원을 본다기보다는 반등 시에는 25,000원을 넘어갔을 때 딱 26,000원이 아니라 25,000원을 넘어갔을 때 좀 빠르게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5,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5,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은 지금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SK텔레콤이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여요. 근데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통신주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그만큼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가격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신주들이 성장을 하기에는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반등 시에 좀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추천드리지 않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매수가가 14,000원이시고 비중은 10%이신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4,000원부터 끌고 오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코리아 서키트는 아직까지는 시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시기라, 그리고 이미 코로나 이전에 어떤 주가 고점은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거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고요. 이미 수익에 대해서는 좀 지키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15,000원만 손절가 잘 잡으시고요. 기업 목표 주가는 18,000원 정도 일단 잡으시고 18,000원 넘어갔을 때 정리하는 걸로, 그리고 1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보유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8,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고요. 15,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보유하시라는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매수가는 18,000원이시고 비중이 10%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일기획은 사실 삼성 쪽에서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1분기나 2분기 쪽에는 광고가 좀 많이 나오지 시기가 아니에요. 특히나 1분기는 광고 쪽에서의 비수기라고 얘기를 하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기업들이 돈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룹 계열사들이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항상 유지가 되는 기업이라서 지금 주가는 사실 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팔 필요는 없어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본다면 22,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 주가 보셔도 괜찮으니까 지금 팔지 마시고 목표 주가 22,000원 정도까지 보유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인데요. 매수가가 4,070원이시고 비중은 20%이십니다. 추가 매수하고 기다릴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매수 가격이 4,070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갑자기 올라왔던 건 이제 국유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국유화가 된다. 그러면 사실 이 기업은 더 이상 수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 거예요. 원래 기업이라는 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이 이제 설립이 되거든요. 근데 국유화가 되게 된다면 더 이상 기업의 실리를 추구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사실 국유화가 됐을 때 자금 지원 조달이 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어려운 시기는 지나갈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점은 있지만, 길게 본다면 국유화가 자체가 그렇게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은 매수 가격대하고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이 기업은 지금 추가 매수할 필요 전혀 없어요. 차라리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은 4,00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 잡으시면 되고요. 반등 시에는 잘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미 거래 들어오고 나서 이 정도 시세에서 그냥 빨리 내려오게 된다는 건 더 이상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등 시에는 목표 주가 4,300원 정도 왔을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손절가는 4,000원, 그리고 반등 시 목표 주가는 4,3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매수가가 14,800원이시고 비중은 20%이신데요. 이분도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가격이 상당히 높네요. 지금 네. 14,800원 정도에서. 그런데 지금 14,800원이면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싸게 하면 좋겠죠. 제가 볼 땐 8,500원 정도 아래로 좀 떨어지면 지금보다 좀 낫겠죠. 8,500원 정도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는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많이 하지 마시고 10% 정도만 더 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어느 정도의 손실 회복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8,500원 아래에 있을 때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8,500원 아래에서 10% 정도만 하시고요.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10만 원 맞나요? 11,000원이죠. 네. 11,000원 죄송합니다. 네. 11,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모화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